여러분 안녕하세요. 나 홀로 조종사 되기 그 3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파렌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파렌북이 항공법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습니다. 여러분이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특별히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파트 61하고 91입니다. 오늘은 내용들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 파트 61에 대해서만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정익 항공기뿐만 아니라 글라이더 비행기, 또한 열선 기구라든지 아니면 헬리콥터에 대한 모든 것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보고 싶은 것은 프라이빗 파일럿과 스포츠 파일럿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파트 61의 주요 내용은 조종사가 되기 위한 조건, 또한 갖춰야 할 자격, 또한 조종사가 할 수 있는 것들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조건이라면은 영어 구사 능력이 되는지, 최소한의 나이는 몇 살 때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지고요. 그리고 자격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어떠한 비행 교육을 받는지, 그러한 비행 교육 후에 시험을 보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종사가 할 수 있는 것들, 조종사 면허증을 취득한 이후에 내가 그 면허증으로서 어떠한 기종들의 비행기를 몰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파트 61에서도 제너럴 부분에서 파트 61의 23, 51, 56, 60 그리고 스튜던트 파일럿 부분에서 81, 83, 85, 87, 89, 93번 그리고 프라이빗 파일럿에서 102번, 103번, 105번, 107번, 109번, 110번, 113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포츠 파일럿 부분에서 301번, 303번, 307번, 309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외의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필히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파트 61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항공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일럿이 되신 이후에도 항상 찾아보셔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어느 부분이 있는지 정도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제너럴 파트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뽑은 것은 메디컬입니다. 제가 이 영상 제일 처음에 면허증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이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 검사를 필히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표를 여기다가 수록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클래스 3를 받으면 됩니다. 이 클래스 3도 만 기준 40세를 기준으로 해서 40세 이전이면은 매 5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고요. 40세가 넘으신 분들은 매 2년마다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로그북입니다. 이 로그북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 또한 비행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본인이 비행한 모든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로그북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필히 각 비행하신 것마다 어떻게 기록하는지 그것을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파일럿이 되신 이후에도 이 로그북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그북을 한번 기입을 시작하셨다면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끝까지 간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플라이트 리뷰 편인데요. 이 플라이트 리뷰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파일럿이 되신 이후에 그 파일럿 자격증을 계속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플라이트 트레이닝 1시간, 그 다음에 그라운드 트레이닝 1시간 정도를 필히 이수하셔야 됩니다. 프라이빗 파일럿 자격증은 FAA에서 리뉴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서티피케이션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expiry date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이 과연 비행을 할 수 있는 퀄리파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FAA에서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비행을 하게끔 모든 파일럿들에게 비행을 하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인지 애드레스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일럿 서티피케이션을 받으신 이후에 여러분들의 주소가 변경된다든지 하면은
당연히 드라이브 라이센스처럼 여러분들의 그 바뀐 인포메이션을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여기 주소 함께 적어놨습니다. 30일 안에 업데이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튜던트 파일럿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튜던트 파일럿은 여러분들이 비행 교육을 받으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비행 학교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있는 교관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셔서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피스토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시면 요즘엔 온라인으로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셔서 스튜던트 파일럿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비행 교육인 솔로 플라잇을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항을 자세히 보시면은 스튜던트 파일럿을 가지고 내가 올 수 있는 기종이라든지 또한 어떠한 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것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빗 파일럿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라이빗 파일럿은 17세 이상 영어를 말하고 쓰고 읽을 수 있으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프라이빗 파일럿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0시간의 비행 교육을 필요로 하고요. 그 중에서 20시간은 교관과 비행을 했어야 되고요. 또한 10시간의 솔로 비행한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첫 번째 솔로 비행은 혼자 스스로 3번 이륙과 착륙을 훈련받습니다. 이 솔로 비행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교관이 크로스컨트리를 나가도 좋다는 엔돌스먼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크로스컨트리를 나가야 되는데 총 150 나리클 마일을 3곳의 지점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처음에 이륙하는 공항을 포함해서 2곳의 공항을 더 들렸다가 와야 되는데 한 곳의 거리가 75 나리클 마일이 되고요. 이 모든 공항에서 이륙과 착륙을 했었다는 그런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파일럿은 또한 3시간의 야간 비행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3시간의 야간 훈련 비행이 모두 마치고 만약 여러분들이 40시간의 최소한의 교육 과정을 다 이수하셨고 시험을 보러 가시기 전 2개월 전에는 적어도 3시간 교관과 훈련을 받았다는 그러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께서 프라이빗 파일럿 비행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 파일럿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는데요. 스포츠 파일럿은 프라이빗보다는 비행 시간이 다소 좀 낮습니다. 즉 20시간의 최소한 비행 교육을 이수하시면은 그 시험을 보러 가실 수 있습니다. 그 20시간 중에서요 15시간은 교관하고 비행 훈련한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나머지 5시간은 혼자 스스로 아까 프라이빗에서 말씀드렸듯이 솔로 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크로스 컨트리가 있는데 스포츠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총 75 나리클 마일을 비행을 해야 됩니다. 내가 출발하는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곳의 거리가 25 나리클 마일을 2군데를 더 거쳐서 돌아오면은 75 나리클 마일이 됩니다. 그 나머지는 프라이빗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파트 60일 중에서 가장 제너럴한 부분과 스튜던트 파일럿, 또한 프라이빗 파일럿, 스포츠 파일럿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파트 61을 보시면은 인스트루먼트 레이팅이라든지 아니면 커머셜 파일럿을 취득하기 위한 그 모든 방법이 또한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더 궁금하신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책을 찾아보시고요. 또한 좀 더 전문적이라서 내가 책을 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파트 91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